네, 저는 혁신산업 하면 빠지지 않는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디지털 금융이라는 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여러 질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 6가지를 추려서 디지털 금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왜 최근에 디지털 금융이 늘어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는 크게 이유는 5가지입니다. 우선은 온라인 전자상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이슈입니다. 1980년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이제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다시 말하면 MZ 세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핵심 경제적인 인구로 급부상하면서 디지털 금융이 성장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으로 인해서 기존의 금융사와 그리고 정부가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 업종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가 디지털 금융사에 대한 금융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면서 또 디지털 금융이 성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디지털 금융, 비대면 경제가 증가를 하면서 디지털 금융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크게 제가 핵심 요인으로 보는 건 중장년층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이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용이라든지 신뢰의 문제 때문에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디지털 금융 서비스 사용 경험이 늘어나면서 향후에 디지털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장 두 번째 질문은 핫한 이슈인데요. 바로 플랫폼 규제가 떠들썩한데 디지털 금융도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입니다. 최근에 플랫폼 규제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플랫폼 기업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시장 집중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부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금융도 당연히 소속되어 있으니까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는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의 성장을 멈출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동안 골치 아팠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방안 중에 하나를 디지털 금융사들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용인데요.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표 왼쪽에 보시면 10억 원 제조에 필요한 노동력이 과거 대비 굉장히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전담하는 인력들은 오히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젊은 층 고용이 디지털 금융사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부가 문제 여겼던 청년층의 고용을 채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플랫폼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금 성격은 다를 것 같습니다. 경제력 집중 방지, 공정경제 확보 차원에서는 미국, 유럽, 한국이 같은 흐름을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온라인 경제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체제 안정 차원에서 좀 더 엄격하게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제 주식시장 상황 자체가 좋았었는데요. 가장 핫했던 카카오뱅크라든지 곧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 등이 있는데 향후에 핀테크 회사들의 상장은 계속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 결론은 네,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핀테크 기업 수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글로벌 핀테크 총투자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감안한다면 향후에 이제 공모주라든지 펀드를 투자하실 때 핀테크 회사들의 상장도 계속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질문과 더불어서 사실 디지털 금융사들이
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냐라는 질문이 가장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기존의 금융사들은 놀고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성장도 계속하고 수익도 좋아졌습니다. 체력도 좋아졌지만 그에 반해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은 받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높은 성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매출액 및 ROE를 보시면 높은 성장성 후에는 높은 수익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정통적인 금융중개 기관 대비해서 여전히 규모가 적습니다. 그만큼 성장 매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높은 밸류에이션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5번째 질문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존의 은행들, 금융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이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과의 관계를 본다면 은행 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방향성을 볼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형 은행 위주로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3번째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나 핀테크 회사들이 굉장히 금융 서비스를 차지하는 점유율이 확대되고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금융의 인프라는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은행과 핀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이 협력과 공존을 하는 형태가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포인트를 약간 첨언을 하자면 실제로 기존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왜 우리나라는 금융이 배당을 적게 해요? 라고 했다면 배당주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배당주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핀테크, 디지털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실 제 친구들과 제 주변에 MZ세대가 아닌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뭘 하면 되죠?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3가지 제안을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의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오프라인 지점을 찾아간다든지 나는 핀테크는 잘 모르겠지만 ATM 기계라든지 폰뱅킹을 사용하겠어 라고 하시셔도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기존 거에 불편함이 없으시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건 디지털 금융, 핀테크 앱을 사용해 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급률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을 여시고 앱을 키시고 실질적으로 페이를 이용해서 온라인 쇼핑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SNS, 관계망을 서비스를 이용한 송금을 해본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 서비스는 나랑 좀 맞는 것 같네. 아니 이 서비스는 누구한테 권할만 하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는 디지털 금융사와 기존 은행이나 금융사들이 같은 금융 서비스를 내놓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새롭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소비자는 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융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갑이 돼서 경쟁하는 금융 서비스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혜택들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2번째 경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으실 수 있는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상품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디지털 금융, 핀테크를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 서비스는 재밌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서 아는 것에 투자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새로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폰뱅킹을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MZ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전화를 하는 거는 전화 수화를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는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